자, 반갑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랑 비중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드리고, 또 뒷부분에는 역시나 이제 영상 녹화한 김에 또 전날 차트를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요. 자, 이제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넘었는데 벌써 구독자분이 이제 100분 이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에 대한 이제 횟수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100배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은 다 드렸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100배를 보고도 이제 다 놀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00배를 썼을 때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모른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냐면은 비중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은 비중을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100배가 레버리지 10배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아주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레버리지 100배의 비중 10%랑 레버리지 10배의 풀시드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똑같이 10%가 반대로 가면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100배의 비중 1% 들어가는 거랑 레버리지 10배의 풀시드를 들어가는 거랑 뭐가 더 안전할까요? 레버리지 100배가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상 보시면서 직접 실험을 해보셔도 됩니다. 레버리지 100배의 비중 1% 들어가면은 강제 청산 가격이 0으로 찍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해당 코인의 가격이 0이어야 강제 청산을 당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현물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10배의 풀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변동성에도 강제 청산을 당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만 놓고 봤을 때 고 레버리지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르고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제 청산, 어쨌든 코인 선물은 이제 레버리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파생 상품이랑 되게 다르게 실시간으로 포지션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또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선물 시스템이 개인 투자자가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코인 선물이 위험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청산을 당해도 왜 청산당했지? 그냥 이제 레버리지가 높아서 청산당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비중을 그만큼 무리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청산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비중에 따라서 이제 또 강제 청산 가격이 달라지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강제 청산을 계산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거래소마다 강제 청산을 계산하는 그 계산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계산기는 이제 진입가도 따로 넣어야 되고 비중 얼마 들어가는지도 넣어야 이제 그게 계산이 되는데 좀 복잡해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좀 대응이 될 건데, 그건 너무 정확하게 이제 값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저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강제 청산 계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시드 비중 100% 기준이고요. 여기서 저는 비중 10%만 쓰니까 비중 10%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중 만약에 5% 들어간다.
비중 5%는 곱하기 20을 하면 됩니다. 자, 왜 곱하기 10이고 20이냐? 100% 기준에서 10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곱하기 10에 대한 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1로 보면은 10분의 1 수준이니까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비중 5%는 곱하기 20을 해야 100이 나오죠. 그래서 20배의 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계산식은 풀시드, 풀비중, 풀시드로 표현할게요. 풀시드 100이라는 숫자를 레버리지 배율이라는 숫자로 나눠요. 그러면 강제청산율, 바꿔 말하면은 버틸 수 있는 자금, 버틸 수 있는 변동률이 나옵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자, 풀시드 100, 자 100%죠. 100% 에서 레버리지를 만약에 100배를 썼다 그러면 1%입니다 1%의 변동성으로도 강제 청산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비중 10%는 곱하기 10이라 했죠? 그럼 10%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비중 5%는 곱하기 20이었죠? 20%입니다. 그럼 이번엔 풀시드 100%에 레버리지 50배를 썼어요. 그럼 2%죠? 그러면 50배에 풀시드 다 들어가면은 2%의 변동성에도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중 만약에 10%로 한다. 곱하기 10이었죠? 20%고요. 비중 5%는 곱하기 20이었죠? 40%입니다. 자, 레버리지 50배, 100배, 이미 50배만 해도 상당히 높은 레버리지예요. 근데 비중 5%만 들어가니까 40%의 변동까지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한순간에 40%가 빠질 수 있을까요? 지난 불장 조정장일 때도 한 번에 40%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찔끔찔끔 빠지면서 누적이 돼서 40% 결국 최대 70%까지 빠진 거지 한순간에 40% 빠진 적도 없고,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주봉 기준으로 14%였나 그럴 겁니다. 이날이었죠. 그럼 이 꼬리까지 제일 길었을 때 이건데, 이것도 해봐야 17%였죠. 50배 고 레버를 쓰더라도 자,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자, 풀시드는 100배는 1%밖에 안 되는데 5%만 들어가면은 20배나 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50배는 40%까지. 만약에 비중 1%면은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강제청산이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린 레버리지 10배로 볼게요. 풀시드 100%에 자 10배 그러면 10%. 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100배에 비중 10%랑 레버리지 10배에 풀시드 100% 다 들어갔을 때랑 똑같이 10% 변동성에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것도 비중 10%면은 100%. 자,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이제 또 물을 잘 안 탄다고도 했으니까, 추가 진도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좀 심적 부담이 덜하게,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레버리지 100배에 비중 10% 들어가느니 그냥 풀시드로 레버리지 100배 들어간 게 낫지 않냐. 자, 왜냐면은 충분히 일리 있어요. 1%가 변동된다 했을 때 레버리지 100배는
마이너스 100%가 찍히고요. 레버리지 10배는 마이너스 10%가 찍힙니다. 자, 단순히 마이너스 100%랑 마이너스 10%랑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10%? 그럴 수 있지라고 말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심적 부담이 들어요. 근데 마이너스 100% 찍히는 순간 이거 그냥 큰일 났다. 이게 뭔 일 나겠네. 근데 마이너스 1000%가 찍혀야 강제청산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00배의 비중 10%를 들어가게 되면 추가 진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추가 진입을 잘 안 한다고 했지만은 자,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으로서의 기준인 거지 또 어떻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당장의 1분봉, 다음 봉의 1분봉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추가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100배에 비중 10%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반대로 흘러도 그러니까 9%가 빠졌어도 반대로 갔어도 비중 10%를 또 태울 수 있어요. 추가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풀시드 10배면은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만 돼도 추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빠져나오거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자, 풀시드 100배를 잡게 되면은 양방향 포지션을 잡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훨씬 위험한 100배 10%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 100배를 잡았다 해서 당장에 그냥 마이너스 100% 찍힌 게 물론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 선물을 했다면은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지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이 속임수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강제청산 계산법을 알게 되면 내가 비중 10%에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아니까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방법이 이 계산법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역시나 채널 열려 있죠. 카톡 채널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영상 봤는데 계산법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30배를 쓰고 싶은데 그럼 강제청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되는 게 맞냐? 뭐든 좋으니까 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직접 계산도 해보시고 또 나한테 맞는 레버리지 배율이 또 있어요. 제가 100배 쓴다 해서 똑같이 100배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100배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100배가 좋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 100배의 비중 10%라는 거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레버리지를 선택해서 대신 이제 비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시드 100배, 10배가 더 위험하다는 거 분명히 이제 보셨을 겁니다. 대응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100배의 비중 10%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반대 포지션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계산법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대로 테스트도 해보시고 또 강제청산이 정말 0으로 찍히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레버리지랑 비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그러면 또 어제 일자 기준으로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2분할 화면 켜놓고 그래도 이제 정말 다양하게 좀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제 또 추가 공부가 되고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좋겠구나 하는 게 이제 좀 더 감이 더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이왕이면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정말 생판 모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1분봉부터 어제가 13일이니까 13일 0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은 1분봉, 오른쪽은 5분봉입니다. 13일부터 볼 건데, 먼저 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이때 한번 나왔네요. 자, 나왔으니까 오른쪽 5분봉은 70초가 안 했죠. 또 진입을 해서 가볍게 또 수익을 보면 되죠. 그러고는 자, 1시가 됐고, 자, 이제 6시, 새벽 6시까지 쭉 건너가서 이 시간대는 아슬하게 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한번 나왔네요. 조금 넘었거든요. 0.02. 근데 초과니까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익절 난 게 보이죠? 이제 그냥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됐지만은 조금 기다리니까 여기에서 정리가 됐겠네요. 그리고 아침 9시 29분에 자, 오른쪽 5분봉은 또 30 미만이 아니니까 롱 진입해서 또 한번 수익을 받고, 이번에는 숏이죠. 이 부분인데, 자, 오른쪽 5분봉 보니까 70을 안 넘었어요. 그러면 또 그냥 진입하는 거였죠. 게다가 도지형이 아닙니다. 도지형은 봉 길이가 그냥 없어요. 그냥 약간 십자가 형태. 그래서 몸통 길이가 근데 있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익절은 안 됐는데, 그럼 언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얼마 안 돼서 또 갔네요. 여기서 또 마무리가 됐겠네요. 됐고, 이번에는 오전 10시 54분. 이거는 실시간 방에서도 한번 잡았던 타점 같은데, 여기서도 들어가서 오른쪽 5분봉 30 미만 아니고, 자, 들어가서 또 수익 봤죠. 그리고 여기서도 5분봉은 기준치 미달이니까 자, 양봉 마감하고 또 들어갑니다. 안 됐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요쯤에서 됐겠네요. 자, 그리고 또 오전 11시 59분 오른쪽 5분봉 70 안 남았으니까 또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무리가 됐겠네요. 참고로 저는 근데 숏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마저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은 오후 1시 12분 양봉 나왔죠. 오른쪽 5분봉은 또 이상이 없어서 들어가면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실시간 잡았었던 건데 꽤 길게 더 빠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마무리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표시를 해볼게요. 이때 들어가서 계속 내려갔었어요. 밤새 내려가다가 한 2번 정도 본전에 왔었는데 못 올라가다가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서 그렇죠. 1시
한 10분쯤 들어가서 네, 오늘 오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졌냐면은 저점이 마이너스 한 250% 정도 받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을 10%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50%여도 반도 안 왔습니다. 강제청산 기준까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수익률, 그러니까 손실률이 마이너스 250%라는 거를 아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도 뭐 마이너스 100%가 이제 그냥 이제 영원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0% 언제 보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생전 보도 못한 손실률로 보니까 이 심적 부담감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주는 그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서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고 이제 12시가 지난 흐름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면 어제 0시부터 했을 때 몇 번 매매가 가능했냐 하면은, 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했었고, 2번, 3번, 4번, 5, 6, 7, 8번 이렇게 매매 못했는데, 자,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 기준으로 해서 총 4번밖에 매매가 4번만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숏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숏을 잘 안 잡느냐 하면, 일단 제 스타일이 일단 그렇고요. 숏을 잘 안 잡는 스타일이 그렇고. 그럼 왜 숏을 잘 안 잡냐? 자, 우리가 이제 매 주가 바뀌면은 주봉을 체크를 하고, 이제 매일이 일자가 바뀔 때마다 일봉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미 바닥을 3번을 지금 바닥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숏을 잡기는 하는데 지금이 이렇게 3번이나 작업을 했는데, 이 RSI 있죠,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단 한번 생겼고, 지금 이 지점 최근 하락이 오히려 더 단기 저점을 더 만들었는데, 바로 전보다 더 만들었는데 RSI 기준은 더 높아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된 확인은 확대를 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 지점이었거든요. 자, 훨씬 높죠? 높은데 RSI는 높은데 저점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거는 더 이상 하락에 대한 힘이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려 있고. 그럼 이제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쟤는 언제부터 숏을 잘 안 잡기 시작했냐? 첫 번째 저점일 때부터 그냥 숏은 웬만하면 안 잡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좀 불안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때부터 한번 이 날이 일본 기준으로 9.5%가 오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 맞물리면은 그냥 숏이 그냥 한순간에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불안하느니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물은 어쨌든 아래로 가는 거, 하락하는 거에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왜 롱만 잡나? 좀 실력이 없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실력은 숏을 잘 잡는 그 실력 있는 분에게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라는 게 결국 내가 내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수익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딱 봤을 때 숏 잡다가 청산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숏을 안 잡아서 롱만 잡아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잘하는 걸까요? 숏 안 잡은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숏이 불안하면은 안 들어가면 돼요.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이 선물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은 뭔가 불안하고 나랑 안 맞는 포지션이다. 그럼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롱만 잡겠다? 그럼 롱만 잡으면 돼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투자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3번이나 지금 이렇게 저점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숏 잡는 게 굉장히 좀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날 차트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고, 역시나 차트 관점방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그날 전날에 대한 매매 현황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복리가 아니고 단리입니다. 단리. 복리랑 단리는 이제 뭔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복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날 번 게 이 1000만원 시드에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또 번 거는 또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 총 시드가 계속 늘어나요. 그럼 비중도 늘어나면서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단리로 하는 이유는 이런 수익 자료는 그냥 제일 가장 보수적으로 기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레퍼럴 업체에서는 이 손익률 가지고 우리 오늘 이렇게 수익 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실제 100배를 쓰니까 실제 손익률이 굉장히 낮죠. 이거는 이제 30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은 별로 수익 얼마 안 되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드 넣고 해보니까 수익 나는 게 거의 없고, 한번 손절하면은 그날 수익 본 거 다 까먹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저는 그냥 아예 보수로 잡은 거예요. 어차피 저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리도 아니고 실제 손익률에 대해서도 단리로 적용해서 그날 수익 볼 때마다 출금을 하는 거고, 수수료 환급은 다음날에 한 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것마저 다 그냥 싹 다 이거 다 출금해서 이 누적 수익금은 지금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1000만원을 굴렸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누적 수익을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승률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기다리면 다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좋게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요. 궁금하신 부분은 소통 채널에 문의를 남겨주시고, 차트 공부방, 관점방은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하시면서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